논리 7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파트부터는 내용 함축 파트예요. 그래서 문장 간 관계랑 이제 내용 함축이랑 좀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논리 파트 유형에는 제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문장 간 관계 유형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오늘부터 시작할 내용 함축 요 파트고, 그 다음에 사실 파트로 따로 빼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는 종종 나오는 문제들인 수식과 네 번째 매칭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유형은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또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 안 풀어봐서 조금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문장 간 관계는 말 그대로 문장끼리의 관계, 예를 들면 순접, 역접, 이렇게 순접은 서로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역접은 서로 반대말, 이렇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였다면, 내용 함축은 말 그대로 본문의 내용을 담아서 푸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독해랑 완전 똑같은 거. 그래서 독해의 빈칸 유형이랑 거의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의 조금 주된 특징은요, general과 specific, 이 문장 자체의 역할을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해는요, 우리가 단락으로 보통 글이 구성이 되죠. 글을 쓸 땐 어느 하나의 메인 포인트,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써요. 그때 메인 아이디어가 물론 하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크게 뼈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여러 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단락을 나눠야 된다는 글쓰기 원칙이 있거든요. 결국 바꿔 말하면 다시 한 단락의 내용은 한 개가 이렇게 보통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이 내용 함축 유형은 논리 파트에서는 절대 막 엄청 긴 지문이 안 나오고 한 단락으로 나와요. 이 한 단락끼리는 서로 다 내용이 뭐 한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단락이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같은데 어떤 문장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더 포괄적인 이야기인지, 또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뒷받침,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했을 때 뭐가 가능하냐? general, 일반적인 포괄적인 문장 자리에 빈칸이 뚫리면 이거 근거 구체적인 진술, 즉 뒤에서 잡아야 돼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다 읽고 조그만 거에 집중하지 않고 크게 반복되는 포인트에만 집중을 해요. 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끌어내야 되니까. 또 바꿔 말하면 빈칸이 이번에는 구체적인데 뚫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포괄적인 내용이 반드시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 하지만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까지 담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법들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어찌 되었든 자세한 풀이법은 이제 오늘부터 저랑 같이 공부할 거니까 저랑 풀면서 익힐 건데, 일단 뭘 구분하면서 읽어야 된다? general statement, 일반적 진술 또는 포괄적 진술이라고 하는 개념과 specific statement,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분법을 배울 거예요. 저랑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요 GS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태까지 문장 간 관계 유형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면서도 독해 길이로 나오는 문장 간 관계 지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생긴 걸로 몰라요. 무조건 길다고 해서 내용 함축인 것도 아니고, 길다고 무조건 앞뒤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함축을 배우시고 나서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문장 간 관계 중에 길게 이렇게 나온 독해처럼 보이는 지문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하면서 이럴 땐 앞뒤로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시그널들이 없이 그냥 나오면 내용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판단할 줄 아셔야 나중에 실전에서 어떤 건 앞뒤로 바로 풀고 어떤 건 시간 들여서 처음부터 읽고, 이 방향을 정하시거든요. 물론 100% 확률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정답률은 당연히 100%겠죠. 어느 문제든. 근데 시간 제한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논리 독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가는 독해를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시간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앞뒤만으로 풀 수 있나? 다 읽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다 읽고 푸는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 함축 우리
한 6강 정도 보고 나서 그러니까 2주죠. 6강 보고 나서 랜덤 파트에서 이제 막 구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내용 함축 배우는 데에서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식이랑 매칭은 랜덤 파트에서 이제 섞여 있을 건데 그때는 제가 또 알아보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뭐냐면 관계로도 안 풀리고 내용 함축으로도 안 풀리면 곧바로 앞뒤에 수식 얻고 있나? 앞뒤에 수식 얻고 있는 걸로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최하예요. 그냥 뭐가 중요하냐? 수식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 판단하는 법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매칭도 판단만 하시면 되는데 이 매칭은 늘 고려하셔야 돼요. 얘는 어울리는 말을 고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가 높다 많다 중에 당연히 우리가 높다라는 말을 고르죠. 왜? 물가가 많다는 서로 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는 게 매칭이에요. 이 매칭은 항상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형으로 따로 빠져 있냐? 나머지 근거는 아무것도 없이 매칭으로만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나오긴 하기 때문에 걔 나중에 볼 것이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문장 간 관계랑 내용 함축 유형의 차이, 내용 함축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수업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짧죠. 짧지만 시작이니까 일부러 가장 짧고 쉬운 내용 함축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내용 함축이란 어떤 것인가?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에 Spring weather is blank and blank라고 돼 있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보통 영어는 거의 두 갈식이죠. 그리고 봄 날씨는 이러하다라고 하면 뒤에 나올 내용이 봄 날씨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봄보다 더 큰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뒤에 포괄적인 게 나와야 되나? 더 자세한 게 나오나? 이거에 따라서 얘는 뭘로 느껴져요, 지금? 뒤에 자세한 게 나올 것 같으니까 포괄적인 진술로 느껴지죠. 그럼 얘는 general statement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뒤에 계절이라고 나오면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구체적인 진술이 돼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일단 제너럴하게 뒤에 봄 날씨 자세히 설명해 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it snows라고 날씨 설명하죠. 그러면 끊지 말고 서포팅 끝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it snows, then blisters into heat, there have been tornadoes, they lay there, blah blah. 여기는 이제 토네이도 색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붙는 거니까 날씨 설명은 이 문장에서 끝난 거네요. 이렇게 날씨 설명이 끝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게 포괄적으로 스프링 웨더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의 집중보다 전체의 논리를 보셔야 돼요. 눈이 내렸다가 더워졌다가 다시 토네이도가 와요. 날씨가 어때요? 그지 같죠? 그렇죠? 그거 고르면 돼요. 그래서 spring weather is blah blah. 그럼 여긴 날씨가 계속 아주 바뀐다. 너무 막 이거 별로다. 이거 들어오면 되니까 fickle 또는 capricious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변덕스러운. 이렇게 골라주는 게 포괄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snow, heat, tornado.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개념 뭐예요? 바뀐다. 이게 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계속 바뀌는구나. 근데 여러분 and 뒤에 내용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나온 이유는 뒤에 색깔까지 더해달라는 거겠죠. 토네이도가 오는데 they lay their elephant trunks until they find houses, then slope everything up and leave. 싹 다 휩쓸어 버려요. 색깔 완전 마이너스 하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meaningful versus mean 색깔 마이너스. 내용이 와야 되겠죠. 굉장히 험상궂다. 같은 색깔이죠. 그지 같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제가 한번 러시아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블라디보스톡? 또 블라디보스톡 같은 질문이 그 문제가 난 날씨가 그지 같은 거.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제네럴은 뒤에 스페시픽 내용 바탕으로 이끌어내는 거. 이게 내용 함축의 기본 원리예요. 뒤에 내용을 끝까지 스페시픽 끝날 때까지 들어보고 싸잡아서 전체 논리를 이끌어내는 거. 자, 요 원리 기억하셔서 계속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보면 지금 일단 위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장 시작이 The studies show that이에요. 그러면 실험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럼 앞에는 여러분 결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앞에 이 주어 동사만 봐도 돼요.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대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그럼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 연구 결과 처음 나온 거네요. 새로운 general statement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근거 따요, 못 따요? 못 따요. 앞에 안 읽을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험의 무엇이다? 결과네. 근데 앞에 체크하는데 결과예요, 과정이에요? 연구해왔대요. 과정이죠. 그래서 굳이 앞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연구해왔대요. 과정이네. 그럼 그냥 바로 결과 쪽 뒤를 볼 거예요. 왜? 결과에서 처음으로 제네럴하게 말해줬으면 뒤에 반드시 뭐 말해줘야 돼요? 이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나올 테니까 스페시픽한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근거를 어디로 보겠다? 뒤에서 따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 읽을 것인가 뒤부터 볼 것인가.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뭘 연구하는 거냐면 two hemispheres control blank니까 지금 이 두 개의 반구가 뭘 컨트롤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라고 하면 항상 키워드 관계 많이 물어보죠. 두 개니까 관계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같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다르거나 화살표이거나 항상 논리 관계는 그렇게 크게 4가지 범주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뒤를 보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 큰 논리를 보세요. 둘이 같다고 하는지 다르다고 하는지. 자, 볼까요? 얘네들은 각각의 자기들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자기들마다의 limitation과 advantage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뒤에도 어때요? left brain이랑 누구를 따로 떨어뜨려서 right를 따로 떨어뜨려서 쓰고 있죠. 이거 자체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냥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논리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다르다라고 말하는 애 누구누구 있어요? 일단 A, B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C랑 D에 이제 다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로 해석이 아예 달라요. 일단 C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문장 완성이니까 문장에 넣어서 논리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C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행동을 각각 컨트롤한다가 돼버리니까 서로 영역이 아예 찢어져 버리는 게 되죠. 근데 우리 뒤에 보면 얘는 그럼 좀 체크가 바로 뒷문장만 봐도 각각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다른 거지 영역이 다른 것은 아닌 거죠. 정리되나요? 이 선택지가. 그러니까 C번에 thought and action respectively가 들어오게 되면 영역이 쪼개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애는 뭐만 다루고 thought만 다루고 한 애는 action만 다루게 돼요. 근데 그런 영역의 구분이 아니죠. 자기들마다의 뭐가 다른 거? 뿔마가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틀어진 거예요. 이 C를 고르면 자 D 봅시다. Different aspects of thought and action은 묶었죠. 생각과 행동에 서로 다른 aspect를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우뇌도 생각 행동 컨트롤하고 좌뇌도 생각 행동을 컨트롤하는데 서로 뭐예요? 측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런 판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르다라는 근거만 가지고 풀려고 했더니 누구랑 누가 남아버리더라? C랑 D가 남아버리더라. 그러면 반드시 뭘 체크하셔야 돼요? 둘의 논리 차이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하셨어야 됐냐면 문장에 넣고 근거 정확하게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랬을 때 뒤를 봤더니 얘네는 영역이 쪼개지는 게 아니고 같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영역은 생각도 다르고 둘 다 행동도 다르는데 서로 특화된 장단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측면만 다르다라고 들어와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D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근거를 2가지를 이렇게 더 체크해야 돼요. 다르다로만 안 풀리는 문제인 거죠. 한 번 더 들어가서 다른 게 뭐가 다른지까지 체크를 하셨어야 됐다. 근데 그 뭐가 다른지는 내 머릿속에 주관개입 판단 아니고 뭐예요? 근거 정확히 찾으러 올라가서 각각의 스페셜라이제이션 특화된 부분이 다르고 서로 뿔마 장단점이 다르고 영역은 하지만 구분한 얘기가 없죠. 그럼 영역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더 뒤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지 보는데 그럼 left brain이랑 왜 the right 쪽을 안 들어가고 each half 쪽을 근거로 보고 바로 골랐냐? 여기에도 이제 뭐가 더 숨어 있냐면 자, 이 general 문장에 비해선 each 문장이 더 specific하죠. 이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 이제 우리 독해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잘 따라올 수 있죠. 만약에 문장이라고 하면 뒤에 문장은 누구를 설명? 앞 문장을 설명하니까 앞 문장보다 이렇게 힘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앞 문장에 속하는 문장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왼쪽으로 갈수록 문장의 힘이 더 세고 더 포괄적인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두 번째 문장이 여기인데 그 다음 문장은 어때요? 그 다음 서로 각각의 영역이 이 특화된 부분이 다르대요. 근데 그 뒤는 왼쪽은 좌뇌는 어떻고 오른쪽 우뇌는 어떻고 얘가 어때요? 더 쪼개지는 거죠. 좌뇌 우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그 앞에가 더 제너럴해요. 뒤에 거보다. 그쵸? 힌트는 항상 제너럴이 더 쉬워요. 그래서 너무 스페시픽한 것까지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너럴과 스페시픽을 구분하는 이유가 근거를 누구로 먼저 잡을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할 때 누가 항상 더 쉽다고요? 제너럴이 항상 쉬워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시면 내가 근거를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누가 더 자세한 정보인가? 누가 덜 자세한, 더 일반적이고 더 포괄적인 정보인가? 정리될까요? 한번 같이 해보면 좌뇌가 여러분 언어랑 스피치 이런 거를 지배를 한대요. 말. 그 다음에 우뇌는요? 보통 더 시각적인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한대요. 더 헷갈리지 않나요? 이런 걸 들으면 이 말보다 뭐가 더 좋아요? 각각의 특화된 장단점이 다르다가 더 좋지 않아요? 답을 이끌어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엽적으로 가면 갈수록 포괄적인 걸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이런 위계, 누가 제너럴하고 누가 스페시픽한지를 구분하면 근거를 따기가 더 쉽고 명확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함축 파트는 이런 걸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이 제너럴한가 스페시픽한가 이런 걸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이어서 봅시다. 여러분 3번 문제를 제가 항상 빈칸부터 체크를 해요. 왜? 지금은 내용 함축이지만 나중에 실전에서는 앞뒤로 풀 수 있는 건지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빈칸을 보면 Life could never be boring to a man to whom blah blah라고 돼 있죠. 삶은 이러하다네요. 딱 봐도 문장이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삶이 이러하다고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general이면 앞이 뭐였겠어요? specific이었겠죠. 아, 읽으라는 문제네 하는 거예요. 딱히 시그널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읽고 정리하는 문제로 풀어주겠습니다. 시그널이라 하면 순접, 역접의 그런 접속사들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을 거예요. Sherlock Holmes picked up a hat which he happened to find lying in the street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셜록 홈즈 같이 엄청 유명한 사람을 예시로 들 때는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셜록 홈즈 누구예요? 탐정이죠. 탐정. 탐정이니까 그 약간 호기심 대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뒤에 보니까 picked up a hat 모자를 주었어요. 어떤 모자였냐면 which he happened to find lying in the street. 길에 그냥 우연히 놓여져 있던 그런 모자를 이제 우연히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연히라는 말에 체크를 할 거예요. 왜? 테마라서요. 자주 본 애 아니에요? 우연은 누구랑 대조 테마죠? 필연적인 거, 운명이랑 대조 테마잖아요. 일단 뭔가의 힌트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우연히 모자를 주었다. 항상 우리가 논리 독해는 결국 뭐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흑백 대조 테마, 그쵸? 흑백 논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연히 주었대요. 다음 문장에 After looking at it for a moment, he remarked that its owner had come down in the world as a result of drink and that his wife was no longer so fond of him as she used to be.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쵸? 이제 죽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주인은 지금 죽었을 거야. 그리고 술 마시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었을 거래요.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을 거래요. 예전처럼.
그러고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포괄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 단어로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 다시 포괄적으로 이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말을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함축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짧게 단어로 탁,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이 약간 한자어처럼 딱 담아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막 사자성어처럼. 그렇죠? 이렇게 짧게 줄이면 단어는 짧은데 그 자체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게 돼서 포괄적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의 길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길죠. 구체적 진술인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다시 뭐라고요? general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한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셜록 홈즈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를 딱 이끄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논리력이 늘어요. 이렇게 포괄하는 능력. 그러면 우연히 본 거에서 뭐 하는 거? 엄청난 상상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문장의 내용으로 다시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삶이라고 하는 게 절대 안 지루할 거래요. 바꿔 말하면 엄청 즐거울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셜록 홈즈 고르란 얘기죠. 우연히 발견한 것에도 엄청난 상상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연히 발견한 것에서도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만들어주는 선지 누구예요? 딱 관계가 동그라미 화살표 세모로 바뀌는 거 있어요. 일단 무브먼트부터 틀렸고, 그쵸? 아카데믹 펄스 틀렸고, everything in life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뒤에 trial and error가 세모를 못 담죠. 그 다음에 앞에 얘는 casual object, 일상적인 우리의 그런 우연히 본 거에서 걔가 뭘 준다? wealth of interest, 엄청난 관심, 흥미, 즉 상상력 불러일으키는 걸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누구? D. 이렇게. 이런 게 스페시픽에서 뭐 이끌어내는 거? 제네럴 이끌어내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스페시픽에서 제네럴 이끌어내는 게 가장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먼저 조금 생각 정리해보는 거. 얘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또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4번을 딱 자리를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Few passages illustrate the principle of blank as well as the sermon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부정문 나와가지고 항상 비교 나오면 최상급이 돼버리죠. 얘처럼 잘 설명해 주는 건 없다. 바꿔 말하면 얘가 제일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니까 자, 다시 말을 바꾸면 동그라미를 뒤에 거가 잘 설명해 준다네요. 누가 포괄? 빈칸이 포괄적인 거. 그 다음에 뒤에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역할인 거죠. 그러면 여기 누구 자리? 제너럴 자리 뒤에서 스페시픽한 거 싹 다 읽고 한 단어로 바꾸는 자리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문장 간 관계랑 뭐가 다르냐면 문장 간 관계는 엄청 짝 맞추려고 패러프레이징 하려고 엄청 집중했죠. 왜?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내용 함축은 그게 아니라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약간 손 떼고 봐야 돼요. 쭉 들어봐야 돼요. 뭔 얘기하는지. 그러고 핵심적인 내용 딱 한 단어로 바꿔서 넣는 자리예요. 생각을 꼭 하셔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볼게요. The sushi staple is born in rivers, migrates to the sea once mature, then attempts a daunting run back to its birthplace to spawn the next generation. 꼭 스시 스테이플이라고 표현해야 됐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은 저는 자꾸 그 음식 가지고 자꾸 그 음식의 원래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막 얼마 전에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아기 돼지 사진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리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먹긴 먹을 건데 조금 그렇잖아요. 아무튼 여기도 쌀문을 쌀문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게 아무튼 강에 산대요. 강에 사는데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갔다가 다시 원래 강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돌아가서 아직 안 끝났어요. A large percentage never make it, ensuring that only those in top condition are able to pass on their genes.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 다수가 못 돌아가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그 중에 탑 컨디션인 애들만, 즉 제일 상태가 좋은 그런 좋은 애들만 살아남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제일 좋은 애만, 탑 컨디션들만 살아남는다가 되죠. 요게 딱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네 글자 있죠. 적자생존. 그렇죠.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딱 영어로 survivor of the fittest. 요렇게 그대로 B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다 읽었을 때 핵심 내용을 요 부분으로 딱 짚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포괄적인 거에 그대로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제네럴과 스페시픽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생존 테마는 생각보다 기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또 잘 기억해 놓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항상 뭐 탑 컨디션이 살아남는다 또는 제일 최상의 또는 적합한 피테스트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누구 떠올리게 적자생존 테마 바로 떠올리면 글 되게 쉽게 읽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 5번은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but이라는 연결사가 와 있죠. 근데 but이 앞에 한 문장 나오고 바로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앞에 나온 얘기 이어져요. 새로운 얘기 이어져요. but은 전환된 거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general. 그러면 general 새로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서 뭐 해줘야 돼요? supporting 뒷받침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뒤가 specific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결국 이 문장의 정확한 근거는 앞에 썼다는 것, 뒤에 썼다는 것, 뒤에 썼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뒤만 읽어주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냐면 대조라고 하는 건 쟁점을 체크할 때 또 그 대조 자체 포인트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but 앞뒤로 대조되는 부분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체크해도 또 이제 정리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번 문장이 빈칸이 아닐 때. 지금 이미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뭐가 대조일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읽으면 뭐 정도 체크할 수 있냐면 키워드가 안 바뀌니까 키워드 정도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싹 빨리 둘러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책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 근데 어차피 안 읽어도 뒤에서도 무슨 얘기 계속 나와요? 책 얘기는 나와요. 왜? 키워드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앞뒤로 얻을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앞에 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밖에 없다 지금? 키워드밖에 없어요. 다시 내용 반대를 체크해서 쟁점을 체크하려면 여기가 빈칸이 아니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앞에는 이거고 뭐 뒤에는 이거 이게 다른 거구나 할 텐데 빈칸이라서 얘 근거 어디서 잡아야 돼요? 어차피 뒤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뒤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문장을 보면 2018 promises a plenty of treats for lovers of fiction and non-fiction alike with everything from twisted thrillers to big-hearted stories of friendship. 지금 이 2018년에는 어떤 것들을 약속할 수 있대요. 지금 엄청난 즐거움을 약속할 수 있대요. 누구에게? 소설을 좋아하든 비소설을 좋아하든 이런 것부터 이런 것까지 다 있대요. 뭘 말하고 있어요? 소설에 이끌어내야 돼. 한 단어로. 소설의 뭐에 대해서 말하죠? 장르 또는 종류. 이렇게 이끌어내는 능력이 지금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설의 장르가 다양하다고 또는 종류가 다양하다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문장에 Here's a selection of some of the books from big names and highly anticipated debut writers that you will be singing on the shelf this year.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도 있대요? 엄청 big names 유명한 사람이겠죠. 유명 작가가 쓴 책도 있고 또 뭐도 있고 debut writers 이제 막 데뷔한 작가 즉 신인 작가인데 엄청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신인 작가의 책까지 있대요. 이것도 뭐예요? 소설에 이런 작가가 쓴 것도 있고 이런 작가가 쓴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 그럼 두 개를 묶으면 소설에 뭐가 엄청 다양하다?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란 얘기네요.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제네럴을 고르니까 의문사만으로 A, D, E가 지워집니다. 그렇죠? 왜요?
A번은 뭐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when, 시점. 그쵸? B랑 C는 what이니까 종류 가능하고 그 다음에 D랑 E는 how니까 과정 또는 방법. 이 맥락만으로 선지 누구누구밖에 안 남아요? B, C밖에 안 남아요. 자, 그때 차이는 B는 what to choose, 뭘 읽을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니까 뭐 가리키는 거 맞아요? 종류, 그쵸? 다양한 거 가리키는 거 맞네요. C는요? 갑자기 색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게 general, specific 이렇게 푸는 문제. 자, 그럼 무슨 훈련이 많이 필요한지 보이죠? 뒤에 specific 읽고 내가 최대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 정리하는 그 습관이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 일단 블랭크 위치는 어디냐면 제일 마지막인데 어라? 연결사가 있네요. 근데 연결사가 다 읽어야 되는 연결사네요. 왜요? In this sense, 앞내용 정리. 이런 의미에서 라고 하면서 이제 앞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general이다, specific이다. 이 자리 general이에요. 그러면 앞에가 뭐였겠어요? specific이었을 테니까 앞에 이야기로 이끌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내용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잡아와 봅시다. Happiness is not.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있어요? 부정문. 부정어 나오면 긍정문 나오죠. 그러면 이 문장 끝나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긍정문으로 반드시 뭘 말해줘야 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말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일단 not도 읽긴 할 거예요. 왜? 반대 테마를 체크하는 것도 당연히 원래 테마를 잡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부정문인 건 체크 준비를 해놓고 not something that drops into the mouth like a ripe fruit by the mere operation of fortunate circumstances. 뭐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냥 내 입속으로 톡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즉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단순한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의 작용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not drops into the mouth.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fortunate가 딱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긍정문 안 봐도 알겠네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필연적으로라는 건 내가 엄청 노력해서 그쵸 얻은 거라는 얘기겠죠. 그럼 그거를 준비해놨다가 다음 문장에서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죠. In a word, so full of avoidable and unavoidable misfortunes, of illness and psychological tangles, of struggle and poverty and ill will. 싹 다 수식 없고. Man or woman who is to be happy. 딱 나오죠. 행복한 사람은 must find ways of coping with the multitudinous causes of unhappiness by which each individual is assailed. 아주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마이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노력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테마를 맞춰줘야 되겠죠. 노력하고 극복해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In this sense. 그래서 happiness must be for most men and women blank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not, 백동, but, 흑동 요 테마로 골라주면 되겠죠. 즉 행복은 반드시 뭘 해야 온다? 그쵸, 노력해야 극복해야 온다라고. 자, 그럼 맞는 거 딱 뭐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achievement가 흑동, rather than은 비교급이니까 뒤에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럼 not으로 바꾸면 뒤에 gift of the gods 흑동이죠. 백동이죠. 그래서 신이 준 선물, 즉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무엇이다? achievement,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게 뭐예요? 내용 함축 문제. 앞에 내용 가지고 정리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난이도의 차이를 느낄 때 이런 문제는 좀 되게 쉽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앞에 어떤 문제는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나 그런 게 있다면 아마 단어가 본문에 명확히 주어졌냐? 아니면 그 단어 자체를 내가 이끌어내야 했냐? 아마 이게 크게 난이도 차이를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약한 걸 당연히 더 연습하셔야 되겠죠.
어휘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풀어서 푸는 거는 누구나 맞추는 거고 안 배워도 맞춰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내가 지금 어려운 건 무조건 해내야 돼요. 다른 애들도 똑같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잘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 시험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너무 단편적으로 단어를 생각하는 것보단 이끌어내는 훈련을 계속 똑같이 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막 fortunate 막 딱 이런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한 단어로 내용 정리하는 요 습관, 이걸 내용 함축에서 좀 잘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번 문제 보면 일단 빈칸 위치를 보는데 이 문장 자체가 this means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앞 내용 정리한 거죠. 그러면 뒤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앞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 내용이 무엇일 거고 specific일 거고 this는 정리하는 문장이니까 general이겠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풀고 안 풀리면 뒤에서 근거를 더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according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can be considered a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of a person, and not the mere absence of disease and infirmity라고 돼 있는데 나데이 법비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뒤에가 나데이, 앞이 법비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not A가 뒤에 나오고 앞에는 부정 없으면 긍정문이니까 법비랑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키워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여겨지더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싹 다 뭐 한 상태? well-being의 상태, 건강한 상태가 바로 health더라. 그러니까 단지 뭐가 아니라 disease or infirmity,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는 건 사실 뭐가 안 좋은 거예요? physical, mental, social 중에 physical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hysical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physical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mental, social까지 다 건강해야 그게 건강한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대조의 테마를 나데이 법비에서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핵심 테마가 딱 나오죠. 말하고자 하는 게 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그렇죠. 이게 딱 일대 다 이 테마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일대 다 테마가 잡히면 다음 문장에 정리할 때 This means that the definition of health, 즉 얘를 정의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단일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 그렇죠. 요렇게 다양성의 테마가 딱 들어오면 정답 아주 잘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다양한 거 남겨볼까요? 일단 holistic approach 괜찮죠.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누구는 일단 소거하고 비소거하고 그 다음에 C는요. whole approach까지 괜찮죠. 일단 얘도 냅둬 볼게요. 그 다음에 D는요. well-being of people. 여기까지도 이제 더 뒤에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까지 이제 보는데요. 근데 사실 D는 좀 더 빨리 보면 그냥 그 단일 하나의 영역에서 D는 바로 빠지죠. In terms of social factors니까 몇 개? 한 개? 탈락이에요. 얘 한테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D 소거. 그럼 A랑 C만 일단 뭘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골고루 이 다양한 이 접근이다. 그럼 이제 뒤까지 맞아야 되겠죠. 자, A번 볼게요. In that it does not assess health in terms of disease or infirmity alone. 여러분 여기 딱 not 멀리를 not alone이라는 말로 바꿔놨네요. 뭐뿐만 아니라 그냥 단지 질병과 관련된 그런 건강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 아주 딱 맞죠. 근데 C는 여러분 왜 안 돼요? 뒤에 콕 집어서 뭐라고 해버려가지고 In that it assess health in terms of a mental state of person. 한 영역에 대해서 whole approach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갑자기 영역이 1대 다 중에 뭐가 돼요? 1쪽이 되고 테마도 틀렸죠. 어쨌든 그래서 B, C, D 다 소거되고 정답은 A만 가능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쪼개지는 거 맞죠? 다양하게 홀리스틱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단지 얘만 말고.
그래서 not 멀리 그대로 paraphrasing, not alone. 그쵸? 그 다음에 걔 말고 physical, mental and social 한 단어로 뭐로 바꿨어요? holistic.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끌어내는 거. physical, mental, social. 전체 다. 다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테마 정리하는 습관. 이건 연습 안 하면 안 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함축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멈추고 정리하셔야 돼요. 쟁점이 뭔가? 테마가 뭔가? 한 단어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지부터 무작정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지부터 무작정 가가지고 A 맞는지 B 맞는지 C 맞는지 D 맞는지 소거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빈칸, 이 테마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내 말로 한마디로 딱 바꾸고 걔를 찾으러 가는 느낌. 그렇게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이 내용 함축을 잘 푸실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은 대체로 한양대에서 이제 한 바구니 나오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푸시면 앞에 단어 문제나 문법 문제는 그냥 거의 소멸 상태고요. 나와봤자 한 두세 문제 나오나? 진짜 안 나와요. 어떤 해에는 아예 안 낸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와도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도 기본 단어, 문법도 완전 주요 파트. 그래서 되게 명확한데 이제 걔가 문제가 아니고 논리랑 독해가 문제거든요. 근데 논리랑 독해가 양이 진짜 많은데 논리도 단문 한 바탕 이렇게 반틈 나오고 이렇게 좀 독해형으로 장문의 이 논리 빈칸 유형이 한 바구니가 나와요. 그래서 논리만으로도 이미 문제의 수가 거의 한 20여 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체력 소모가 진짜 커요. 그래서 에너지를 엄청 줄여서 푸는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 한양대 가고 싶다 그러면 에너지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 딱 치고 빠지는 게 진짜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60분 동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는 모두 한정돼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 역량이. 근데 그거를 내가 막 풀 집중으로 앞에서 쓰잖아요. 이제 독해 뻥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풀어요. 뒤에서. 독해도 한 거의 20여 지문 나오거든요. 한 바구니가 나와요. 또 뒤에서. 그래서 이 한양대는 이 70분 시험 동안 지문 보는 게 거의 몇십 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볼륨 자체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한양대는 진짜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본 당일날에 독편사가 진짜 조용해. 진짜 다 기억을 못해요. 내가 뭘 보고 나온 건지 뭘 한 건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다 조용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끝나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 하나가 한양대는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풀 때도 자기가 뭘 푸는지도 그냥 우당탕탕탕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한양대를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그 문제들을.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이 풀이 전략만 사실 갖고 있으면 가장 명확하게 이 정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기출 딱 해석을 했을 때 풀었을 때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런 느낌. 그냥 반박의 여지가 없다. 딱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랑 한양대 풀이하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틀렸다. 진짜 너무 명확해. 그냥 오케이. 바로 수긍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출을 풀 때는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렇게도 돼. 막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근데 한양대는 질문이 없어요. 들으면 바로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설이 되는 학교예요. 논리 단계를 너무 명확히 끊어줘서 그냥 논리만 딱 들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군가 이제 또 한양대 많이들 가고 싶어 하니까 그걸 잘 하시려면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논리 문제에서 힘 많이 안 쓰는 걸 훈련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독해가 뒤에 한 바구니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지금 내 멘탈이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양대 시험 기준으로 중간에 이렇게 긴 논리 유형이 여기서 딱 심플하게 탁 해야 될 생각만 탁탁탁 테마 정리해서 답 고르고 착착착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막 무슨 의미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에너지를 지금 계속 쏟고 있는 거거든요. 끝나요. 그래서 한양대는 약간 중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시험을 결정해요. 그 중간에 나온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한양대를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요즘 중앙대가 또 약간 이런 문제를 또 내요. 또 중앙대도 많이 내 학교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이제 그런 논리 문제를 내는 추세가 단문을 원래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긴 유형도 꽤 많이 나오므로 이렇게 좀
핵심을 요약하는 거 잘 준비해 놓으시고 논리에서 안 물어봐도 독해의 빈칸은 항상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 연습은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하다고 강조 500번 하려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숙제를 꼭 잘 해오시고 숙제 해오실 때 단순히 정답만 생각해오지 마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까지 좀 많이 고민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럼 다음 8강은 오늘 수업을 다시 꼭 녹여서 예습 잘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